봄이 일찌감치 찾아오는 것 같더니 여름에게 계절의 자리를 물려주는 속도도 좀 유독 빠른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봄을 여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조급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자연의 차림표 제철 밥상에서는요, 이 봄에 대한 서운함과 아쉬움을 전혀 남기지 않게끔 다채로운 봄 요리의 향연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실까요? 내렸다. 내가 저도 입으로만 다시잖아요. 입으로 다 뭘? 진짜 그냥 오늘도 아까 나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겁나 피곤하다고. 신부도 들었잖아. 여기서 하긴 24명까지네. 저희가 그 시청자분들께 좋은 음식을 선사하고자 냉이를 지금 캐왔어요. 근데 저희가 딱 3일 전에 지금 찍고 계신 PD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냉이 캐는 데서 만나자. 근데 안 오셨죠? 네? 안 오셨죠? 저기요. 안 오셨죠? 그래서 어쨌든 PD님 없이 저희가 냉이를 캐왔는데, 냉이가 벌써 이렇게 자란 친구들은 이만큼 막 커다랗게 자라고, 작은 친구들은 아직도 이렇게 맛있게 있어요. 그래서 이 냉이로 보여드릴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를 이걸 가져가서도 음식을 할 거지만 냉이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PD님, 그때 안 오신 PD님을 일로 부르게 됐습니다. 네. 지난번에 셰프님 입으로만 따시고 우리가 다 따져요. 여름엔 수박 따러 가자. 그때도 셰프님은 또 수박 드시고 계시겠지. 냉이를 저희가 직접 캐왔는데 이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냉이가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 거는 솔직히 이렇게 예쁘게 잘 정돈된 냉이들이잖아요. 근데 직접 캐게 되면 요새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자란 친구들, 그죠? 막 군대 갈 것 같은 이런 큰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작은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게 좋을까요? 이렇게 큰 거보다는 작은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햇빛 많이 받고 자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귀하게 자란 친구들은 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 크면 굉장히 질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작은 친구들이 지금은 향을 훨씬 많이 머금고 있고 먹기에도 야들야들하고 좋습니다. 저희가 직접 해온 그 냉이를 활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건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뭐 샐러드도 할 수 있고 나물도 할 수 있고 무침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 한번 저희 시용 셰프한테 제가 맡겨놨었는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신 거죠? 예, 고추장이랑 간장, 설탕 좀 넣고요. 청주랑 해서 만들었어요. 아, 무침이네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그쵸, 이렇게도 무칠 수 있는 건데 잘했어요. 맛있는데 냉이는 원래 자체적으로 오신채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인 그냥 은은한 매운맛을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약간은 고추장 베이스의 이런 샐러드나 아니면 나물 아니면 무침을 하시게 되면 그 은은한 매운맛이 죽어요. 솔직히 그래서 매운 거 기반으로 하시기보다는 된장이나 아니면 간장 같은 이런 매운맛을 약간 뒤에서 올라오는 매운맛을 살려줄 수 있는 이런 드레싱이나 아니면 샐러드 혹은 무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된장에 참기름에 깨소금만 넣어서 지금 버무렸어요. 근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확실히 고추장에 묻혔을 때보다 특유의 향이 좀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냉이가 갖고 있는 주된 성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고유한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여러 개 많이 넣으실 필요 없고요. 된장만 해서 무치셔도 솔직히 맛있을 거예요. 참기름만 조금 넣어도. 그쵸?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맛있는 냉이를 사시사철 드시고 싶잖아요. 근데 제철 아니면 솔직히 약간 맛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겨울에도 냉이 된장찌개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냉이를 보관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얼려야지 오래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걸 제 상태 그대로 얼리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해동이 되면서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향도 빠지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수분기를 최대한 없애고서 얼려야 그 향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물에 소금 좀 넣으셔서 살짝 데치시고 그 물기 꼭 짜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얼려 놓으셨다가 조금씩 쓰시면 돼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귀하게 구한 이 냉이로 스튜디오에서 제가 맛있는 음식 보여드릴게요.
역시 냉이죠. 봄의 대명사. 봄이라는 걸 알려주는 친구가 바로 냉이입니다. 냉이. 그리고 봄 또 전용, 봄 담당하는 해삼. 바지락도 또 봄에 먹으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시사철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철이 딱 살이 올라서 이게 너무 가장 맛있을 때예요. 근데 이렇게 기껏 나와서 봄 요리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기껏해서 뭐 그냥 된장찌개인가요? 이 된장찌개 자체도 이제 순서에 맞게 그리고 그 음식 식재료의 특성을 살려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 손님 맞이용이나 아니면 정말 우리 가족한테 좋은 음식을 해주실 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인들은 한 번씩 된장찌개 안 먹으면 또 생각나잖아요. 아, 그렇죠. 또 외국가 있으면은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된장찌개. 된장의 역사는 뭐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시대에 뭐 그 신라에서 왕비를 맞이하는데 그 혼수 품목에 메주가 들어있을 정도로 된장은 그 우리 민족과 애환을 같이 해온 음식이고요.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그 철에 나는 그때그때의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그 냉이가 많이 나니까 냉이를 넣은 된장찌개를 끓여 먹게 된 것이 바로 그 뭐 유래라고 볼 수 있죠. 냉이를 한자로는 제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제자가 길스러운 길자하고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길채라고 불렀죠. 중국말로 취재 한자로 그러니까 재물을 모은다라는 단어가 제채하고 발음이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냉이를 좋아했다. 그 유명한 그 의성 화타하고도 좀 그 일화가 있죠. 화타가 언젠가 어떤 그 시골의 노인을 머리가 아프다고 두통을 호소하는 노인을 치료하는데 냉이하고 계란을 같이 먹게 해서 오래된 두통을 낫게 했다는 그 전례의 요즘에 나오는 냉이는 솔직히 그 야생 냉이보다는 재배한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은 손질이 돼서 잘 나와요. 이 뿌리나 잔뿌리 부분에 이 흙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사이 줄기와 뿌리 사이에도 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흐르는 물에 잘 씻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가 이 뿌리 부분을 잘 씻는 거죠. 그리고 이거 팁 중에 하나는 이렇게 씻으실 때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찬물에 하셔도 뭐 그렇게 상관은 없는데 좀 미지근한 물에 이제 씻으시다가 왜냐면 흙이 좀 이제 말라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불려주는 역할이에요. 흙을 불려서 미지근한 물에 씻고 미지근한 물에 하다가 찬물로 또 이제 바로 바꿔주시면 이 온도 차이가 나서 또 이 친구가 약간 냉이 같은 애들은 괴롭혀주면 향이 많이 나는 친구라서 향도 조금 더 올라올 수 있어요. 우리 미용세수법이랑 비슷하네요. 모르시죠? 네, 저는 몰라요. 미지근한 물에 이렇게 노폐물을 막 제거한 다음에 세수할 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찬물로 모공을 확 조여주거든요. 그런 게 아닐까. 비슷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준비할 때 사실 이 씻는 작업이 굉장히 귀찮아요. 뭐 좀 저도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이런 식재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약간 번거롭고 하실 수 당연히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제가 먹는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셔서 만드는 거니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정성을 들이시는 게 네,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세요. 네, 이렇게 냉이 손질 끝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이 이어집니까? 이제 육수를 내야죠. 육수를 낼 때 우리 많이 해봐서 알잖아요. 이제 그죠? 무를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육수를 내줄게요. 육수를 내고 또 된장찌개 안에 넣어서 그냥 먹기도 하고 하나요? 아니면 건져내나요?
좀 더 시원하게. 그러면은 껍질 같은 거 버리지 마시고 네. 그런 걸로 이제 육수를 내서 거기에서 이제 내셔도 되는데 네. 솔직히 무도 맛있잖아요. 맞아요. 된장 이런 데 들어간 무 자체는 사실 된장 간이 싹 배어들어서 이 된장만 나는 그 무가 얼마나 맛있나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친구를 물을 붓고요. 근데 이때는 이따가 또 바지락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거품거품 하면은 네. 물이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많이 잡아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게 물이 끓어오르면 네. 그때 이제 바지락을 넣고서 육수를 같이 빼주세요. 아, 깔끔한 육수가 되겠네요. 아, 그쵸. 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물이 오르는 동안 이제 다른 채소. 속재료들을 썰어볼게요. 이 애호박 속을 좀 속대는 해서. 이렇게 쳐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물컹물컹해지고 국물도 좀 더러워질 수 있거든요. 탁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애호박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얘 이름이 왜 바지락인 줄 아세요? 바지락하고 갯벌이 씹혀서 그런가요? 아니요. 좀 이 서로 이렇게 마찰음이잖아요. 이렇게 내는 소리가 바지락 이런 소리가 들려요. 드르륵 아니에요? 아니요. 이 바지락이에요, 들어보세요. 이게 바지락 이렇게 들리잖아요. 찌지직. 알겠습니다. 네, 이 바지락 참 보면 귀찮은 게요. 네. 사오면 또 이 제대로 해감을 안 하면 모래가 씹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거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그 해감도 어떻게 네. 보면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간이 있으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바지락을 해감하는 가장 적정한 환경이 어떤 건지 아세요? 바닷물 같은, 그러니까 소금 넣어서 바닷물처럼 만들어주는. 이제 물이 끓고 있으니까 네. 바지락을. 이때 이제 바지락을 넣어서 네. 한 15분 정도만 있다가 건져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바지락이 질겨지지도 않고 이게 또 15분 이상 오래 삶게 되면 네. 육수가 더 우러나는 게 아니라 약간 쓴맛까지 나요. 네. 15분. 자, 바지락이 남았네요. 이거 이제 제가 다시 가서 갯벌에다 이렇게 놓아주면 착한 일 하는 거죠. 보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이거를 보관하실 때는 살아있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해감을 하고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셔서 네. 이 살아있을 때 냉동실에 넣으시면은 이게 나중에 쓸 때도 입을 벌려요. 빨리빨리 이 상황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양을 쓸 것인지 딱딱딱 배분을 해서 네. 지금 당장 쓰지 않을 건 냉동실로 바로 넣는 게 낫겠군요. 해감 마친 이후에는. 맞죠. 네. 이런 거품들도 계속 놔두시면은 없어지긴 해요. 근데 네. 이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라앉는 거기 때문에. 텁텁한 맛이 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해산물을 넣었을 때 또 물이 이렇게 너무 끓어버리면 네. 이거 자체가 회전력 익기만- 때문에 네. 이게 다시 바로 꺼지니까 불을 좀 줄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지나니까 네. 바지락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죽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입을 쫙쫙 잘 벌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빼놓으셨다가 네. 그러니까 먹기 전에 된장 넣고 이제 먹는다 싶게 한 2, 3분 안에 다시 넣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 뽀얗게 국물 우러난 거 보이시죠? 와.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애호박이나 양파는 어쨌든 좀 익혀줘도 상관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추나 대파 그리고 두부 같은 거 빼고는 빼고? 지금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넣으실 때 이제 된장을 풀어주시면 돼요. 이게 재래식 된장인데 네. 이 재래식 된장은 입자가 이 굵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체에 체에 한번 거르거나. 네. 네. 아니면 갈아서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씹었을 때 짠맛이 강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하나씩 씹히는 것도 또 맛있던데요. 그러면 그냥 넣겠습니다. 네. 저를 위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장을 좀 그리고 재래식 풀어줄게요. 된장 쓸 때는 또 일반 시중에 시판 된장보다 좀 양을 적게 써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 됐나요? 예, 이제 끓고서 이따 넣으면 되는데 네. 정말 시간이 약간 있으니까 네. 이제 무침을 한번 해볼까요? 네. 냉이 무침. 부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초무침을 할 건데 고추장, 뭐 고춧가루 넣고서 팁이라면 팁이라 할 수 있는 게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양념은 네. 먼저 만들어서 숙성을 시켜야 돼요. 고춧가루에 양념이 골고루 배어든 거를 씹었을 때가 맛있죠. 그래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라 있는 고춧가루를 좀 풀어주면서 불려서 네, 이제 양념을 끌어당겨서 서로 합해져서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숙성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고추장 한 스푼 정도 집어넣고요. 네. 설탕도 탕. 한 스푼, 간장 한 스푼 반, 고춧가루 한 스푼 네. 반만 더 넣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춧가루가 이 양념들을 먹을 시간을 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섞어서 딱딱딱 눌러서 놔두고요. 네. 네. 저희가 이따가 된장찌개에 들어갈 거 조금 빼주시고 네. 이거는 생채로 쓸게요. 네. 냉이가 그 찌개 같은 데 많이 쓰는 이유가 달래 같은 거는 살짝만 열어가 하잖아요. 네. 근데 냉이 같은 거는 오래 데치거나 해도 그 안에 갖고 있는 무기질이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냉이는 익혀서 된장찌개에 푹 넣어서 먹군요. 네네네. 생으로 물론 섭취해도 몸에 좋고요. 맞습니다. 좀 이제 뿌리 부분은 조금 이제 일단은 그래도 질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잡고서 살짝만 데쳐볼까요? 우리? 네. 살짝 데쳐보겠습니다. 된장찌개에도 이렇게 하면 냉이 향이 미리 육수가 돼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살짝만 또 데친다고 해서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질긴 네. 친구기 때문에 조금 오래 두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육수 속에 있는 감칠맛도 무침에다가 같이 넣는 역할도 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물 조금만 받아주시겠어요? 물에 조금만 씻어줄게요. 자, 살짝만 담가놨다가 네. 그리고 이게 어쨌든 한 입에 들어가서 씹히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다져주실게요. 다지는 것보다 조금 썰어주실게요. 한 입 크기 정도, 요 정도로 이렇게 썰어줍니다. 여기 아까 지금 숙성이 돼 있는 양념, 네. 이 양념에 이렇게 다 묻혔잖아요. 네. 이제 담아볼게요. 이렇게 나무 접시에다가 앙증맞게 담네요. 귀여워요, 그죠? 네. 이렇게 깨 뿌려주고요. 귀엽다. 자, 이렇게 해서 냉이 무침. 이렇게 무침했잖아요. 네. 이제 이것도 거의 끓어서 이제 육수가 와. 다 우러났어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 바지락, 이제 먹기 전이잖아요. 먹기 전에 바지락 넣고. 와, 바지락, 대파, 고추, 두부를 넣어놓고요. 냉이는 아직 넣지 않아요. 아, 왜냐면 이 친구한테도 필살기 같은 느낌으로 약간 맛을 뽑아내는 거를 한번 시전해 줄 거예요. 좀 이제 먹기 편하게 잘근잘근 썰어 주시고서 그리고 이렇게 써는 과정 자체에서도 향이 좀 우러나겠죠? 네. 열 오른 팬에 그렇군요. 수분을 날려주는 거죠. 정확하십니다. 네. 열 오른 팬에 한번 살살 이렇게 볶아주셔서 벌써 냉이 된장찌개를 먹는 느낌이에요, 지금. 냉이 향과 된장 향이 같이 나니까. 잘 볶으셔서 이제 이 친구를 된장찌개에 넣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냉이 된장찌개도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밥 한 끼 해요. 내게 21분 30초만 내어줘요. 커피도 마셔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로도 괜찮아요. 그대가 좋아할 가게도 미리 알아놨어요. 그대가 원한다면 나 계속 노래해줄게. 같이 나와 밥 한 끼 해요. 내게 20일 셰프님, 근데 네. 오늘 아주 그냥 냉이에 흠뻑 취해보자, 빠져보자 뭐 이런 빛이셨거든요.
네. 세 번째 냉이의 변신은 어떤 걸까요? 냉이를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주재료를 넣는 네. 무침이든 뭐 된장찌개든 주인공인 건데 이번에는 다른 친구를 좀 복돋아주자, 도와주자 이런 의미에서 냉이를 이용한 초간장 소스를 만들 거예요. 아,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요리는 냉이가 조연이 되는 거군요. 아이, 맞습니다. 네. 어떤 요리인가요? 오징어 순대. 오징어 순대. 냉이를 소스로 이용한 오징어 순대. 그쵸. 와. 사월 냉이는 진짜 향을 이렇게 응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냉이의 성질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가해도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지 않는다. 이거를 포인트를 잡아서 아 그러면 이 친구 향을 좀 더 뽑아내면서 이제 소스화해서 이걸 졸여준다면 이 냉이 향을 응축한 그런 맛있는 소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일단 속재료도 중요한데 오징어 손질부터 하셔야겠죠. 아, 그렇죠. 근데 사실 오징어 손질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딱 해야 될 것만 딱 하시잖아요. 정말 간단하게 그냥 손질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못생긴 남자들 보고 오징어라고 하잖아요. 저요? 아,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손질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오징어다, 뭐 이렇게. 보통 남편들 보고 오징어라고 하잖아요. 무슨 여성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 저희 와이프가 얼마 전에 되게, 그러니까 저는 이름도 몰라요. 되게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 그 잘생긴 친구 나오는,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소파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뭐 보는 거야? 이랬는데, 저를 딱 보다가 그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오징어가 침공했다. 요즘 그분답게 오징어 취급받으시는 남편분들 아주 많다고. 느꼈어요. 네, 그게 얼굴에서 이 오징어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지만 오징어가 못생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징어가 제가 오징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래도 셰프님은 그래도 뭐 제가 갑오징어 정도 해드릴게요. 아 오징어 네, 중에 네, 네. 오징어 중에 칭찬이에요. 갑오징어. 네. 일단 오징어 손질부터 해볼게요. 네. 오징어를 손질하실 때는 그냥 딱 하나만 지켜주시면 돼요. 내장이 터지지 않게. 물에 담가서 보시면 네. 이쪽에 보면은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 입 달린 부분. 이 앞부분 쪽으로 보면 네. 여기 붙어 있어요. 아, 안쪽으로. 예, 안에 작은 이 연골 같은 뼈가 네. 붙어 있고 요 사이를 이렇게 떼주시는 거예요. 아,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살살 네네. 뜯으면 되는군요. 네, 그렇게 힘 많이 가하지 않으셔도 이게 잘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쓱 잡아당겨 주시면 이렇게 내장이 제거가 돼요. 아,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는군요. 사실은 오징어 사면 네네. 이게 뭐 손질하기 또 너무 무섭고 막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가지고 손질된 오징어를 사거든요. 그쵸. 손질된 오징어는 또 대부분 이렇게 배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럼 순대로 이용을 또 못하고. 맞습니다. 정말 간단하네요. 그리고 뒷부분으로 봤을 때 네. 아래쪽으로 칼을 조금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제치시면 이렇게 이빨이 나와요. 여기 이렇게 쏙 빼주시면 얘도 이제 되는 거고 이빨까지 제거가 되면 네.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장하고 못 먹는 눈은 이제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오징어 다리도 또 네네. 네, 씻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 맞아요. 이 사이사이에 이제 막 뻘을 감고 있는 것도 있고 네. 손으로 쭉 해서 세게 네. 하면 쭉 빠지던지 네. 이렇게 긁혀서 나와요. 소금으로 씻거나 뭐 어떻게 그런 방법은 어떻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소금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씻어주시던지 아니면 그 밀가루 여기서도 밀가루로 한번 이렇게 씻어주시면은 근데 이렇게 해도 좀 잘 되네요. 그러면 손으로 네네. 그냥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굳이 그렇게 네. 힘들게 하실 필요 없고 이 정도 훑어주시면 깨끗하게 네. 다리 다리는 손질이 손질이 되죠. 됐고요. 네. 그리고 몸통 쪽 몸통은? 보시면 아까 그 내장기가 붙어있던 쪽에 보면 이렇게 연골이 있어요. 약하게. 이거는 이렇게 쑥 빼주시면 그냥 빠져요. 그 오징어 다리는 데쳐서 넣어줄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식감 부드럽게. 안 익어요.
안에 있으니까 안 있구나. 네. 찜이니까 친구는 따로 한번 데쳐서 이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데치실 때도 뭐 기호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약간 이 오징어 순대 속에 오징어 식감이 있잖아요. 쫄깃쫄깃한 네, 이 네. 식감이 나는 게 좋아서 조금 크게 썰게요. 조금 크게 썰어서, 네. 이거를 데쳐서. 네. 끓는 물에 한번 데쳐주세요. 소금을 따로 넣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데치면 되는 거죠? 소금을 제가 조금 넣어놨어요. 조금 네. 넣어서 데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볼에 담고요. 담아놓고요, 오징어. 예, 준비됐고. 콩나물을 지금 물에 한번 씻어만 놓은 거예요. 근데 콩나물은 콩이 자라서 콩나물이 되는 거고 네. 그 뿌리 부분엔 아스파라긴산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콩은 그냥 다 써주시면 되고요. 콩나물도 살짝 데치나요? 네. 이유가 있습니까? 콩나물을 데치는 이유는 그러니까 오징어 순대 안에 수분기가 많아버리면 네. 이게 붙질 않아요, 오징어에. 네, 다 삐집고 나와버리는데 그래서 속재료에 이제 수분기를 가장 없애는 게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네. 그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없애고자 살짝 데쳐주는 거고.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찬물에 열기를 좀 뺀 콩나물은 그래서 물기를 꼭 짜주세요. 속에 재료에 수분이 없어야만 또 잘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만두, 소 만드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들어가는 물- 재료도 그렇고 네, 거의 물기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알아서 이제 어떤 걸 할지 이제 나오시는 거죠. 제가 왜 이걸 들고 있죠? 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콩나물도 잘게 썰고 그리고 부추. 부추도 넣고요. 네, 고추도 넣으면 또 감칠맛이 살아나겠네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고추까지 준비가 됐는데 뭔가 네. 이 재료가 어우러질 만한 게 없어요. 이게 붙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거죠. 가장 중요한 거요. 네, 두부입니다. 와, 두부는 네. 이렇게 잘 으깨주시고요. 칼로 그렇게 으깨면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면보로 네. 물기를 꼭 짜줄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가 뭐라고요? 속재료에? 물기가 없는 거. 맞습니다. 네. Harmony. You seem to be so shy. Just let you feel happy. 자, 이렇게 해서 소 속재료를 완성됐고요. 빼두고 이제 오징어를 속을 채워 넣을 거예요. 네. 근데 속을 넣을 때 이 밀가루를 쓸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접착제. 맞나요? 맞습니다. 접착제인데 근데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접착제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잡냄새를 이렇게 되게 잘 먹어요. 그리고 접착제 역할도 해주는 거죠. 그렇군요. 두 가지 역할을 하는군요. 잘 털어내 주시고서요. 네. 여기다가 이제 소를 넣어볼게요. 네. 소를 넣는 방법은 그냥 넣으시면 돼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냥 꼼꼼히, 그러니까 빈 꼼꼼히. 공간 없이 네. 맛있어져라라고 생각하시면서 네. 이렇게 해서 오징어 소를 채웠네요. 네네네. 네, 근데 제가 원하는 만큼 많이 채우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여분의 공간을 놔두셔야 이게 네. 나중에 수축돼도 이제 딱 맞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입을 보내주셔야 돼요. 이렇게 꼬치를 꼬치로 이용해서 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서가 네. 남았어요. 구멍을 뚫어주세요. 터지니까. 네, 터지기도 하고 안에 이제 수분이 이게 증기 때문에 얘가 압력밥솥처럼 이제 증기를 이렇게 모으게 될 거예요. 네. 수분기를. 이거를 이제 지금 구멍에서 이제 배출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익으면서 또 수축이 되면서 구멍이 막혀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렇게 익혀주시면서 계속 구멍을 찔러서 이제 수분을 빼주셔야 돼요. 그렇군요. 물도 그리고 찬물에서부터 이게 만약에 찜기에 올려놓으시면 익긴 하겠죠. 근데 질겨지기 때문에 네. 물이 이제 한 김에 오르고 나서 팔팔 끓어오르는 네, 찜기에다가. 김이 나올 때 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리고 뚜껑을 닫을까요? 네, 이렇게 하시고서 닫아 놓을게요. 네. 한 몇 분 정도 있으면 되나요? 오징어에 따라서 네. 그리고 속재료 수분량에 따라서 몇 분이라고 규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한 15분 정도를 한 3분 간격으로 저는 이제 돌려가면서 계속 찔러주면서 쪄주면 이렇게 해서 오징어가 찜기에 들어갔고요. 네.
이렇게 되면 끝나면 이 남아있는 냉이는 어떡하나요? 오늘 주인공 오징어인가요? 음식으로 보자면 오징어가 네. 맞는데 오늘의 주인공 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냉이로 어떻게 해야 되지? 냉이를-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정말 맛있는 초간장을 만들어 줄 건데요. 오늘 특이한 점은 냉이 향이 난다는 거랑 레드 와인을 써줄 거예요. 많이 쏟아 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시럽 같이. 그리고 이제 소스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에서 더 해버리시면 약간 캐러멜 같이 이렇게 너무 찐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농도가 난 상태예요. 이렇게 이 정도. 그리고 네, 오징어 소스 순대는 완성됐고요. 네. 짜잔. 우와. 자, 이렇게 하면 완성된 건가요? 네, 완성됐는데 네. 또 주의할 점이 네. 뜨거울 때 써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식혀야 살짝 되는. 식히셔서 이제 한 김 빠져 나가셨을 때 네. 김이 나가셨어. 김님이 나가셨을 때 네, 한김 그때 빠져 이제 나갔을 썰어주시면 오징어 순대가 완성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불 끄고 식히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보시면 약간 이대로 먹기엔 조금 이 친구가 안 씻은 것 같잖아요. 네. 이 친구를 맛있겠죠. 아, 이렇게 밀게만 해주시면 껍질이 이렇게 빠져요. 아, 그래서 아까 굳이 껍질을 벗기지 않았군요. 네네. 네, 이제 오징어도 다 식었네요. 이제 썰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약간 긴장하고 있어요. 어. 이 음식이라는 건 아무리 숙달된 사람이 해도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 하지만 누구겠습니까? 제가 했으면 잘 되겠죠. 뭔가 조마조마한 타이밍입니다. 아니요. 이렇게 해서 냉이 향을 머금은 오징어 순대 완성됐습니다. 아, 정말 좋다. 감사합니다. One step at a time, in the blink of an eye, I'm learning to live, I'm learning to fly. I was living my life like a ship lost at sea, up and down like the waves, never knew where I would be. Now I'm set on a course, I know I'm on my way to live out my dreams. The change has gotta start with me. One step at a time, in the blink of an eye, I'm learning to live, I'm learning to fly. I was never enough every time that I tried, but I wouldn't give up, cause I knew I'd find my stride. Now I know what it was, what I was missing then. I was missing you in my life, and now I got you by my side. One step at a time, in the blink of an eye, I'm learning to live, I'm learning to fly. One step at a time, in the blink of an eye, I'm learning to live, I'm learning to fly. 사장님, 어서 오세요. 빨리, 배고파요. 밥 갖고 왔습니다. 밥이 없잖아요. 네. 와, 밥이다. 된장찌개, 짠! 이 향. 빨리 먹어볼래요. 이게, 냉이와 바지락 향이 이렇게 잘 맞았습니까? 저도 제가 끓인 된장찌개 중에 제일 맛있어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지금 끓였던 거 제일 이거는 맛있어요. 정말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제철을 식재료를 해서 그래요, 이게. 국물이 끝내줘요. 누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이거 정말 맛보고 싶었거든요. 샬롯, 냉이, 소스 이렇게 올려서 저거 아니 기존의 오징어 순대에서 느꼈던 맛이 아니에요. 맛있는데요? 오징어 순대인데
이 달짝지근함이 감싸줘서 새로운 요리가 탄생했어요. 아우 이거 진짜 다 먹고 가야 되겠어. 카메라 끄고 다 먹을까요? 이제 꺼내주죠. 와 정말 맛있어요. 최고 최고.